깊어가는 가을입니다. 아침녘에는 제법 쌀쌀합니다.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단식 중에 지켜야 될 사항, 단식할 때 지켜야 되는 한 10가지 정도를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단식은 진정한 정신과 육체의 휴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신수양의 자세로 자기 수양을 하며 자연건강법을 실천해 주셔야 됩니다. 그럼 자연건강법이라는 것은 어떤 부분을 말씀드리냐 그러면은, 우리 인간은 동물과 차이점은 뭐냐 그러면은, 우리 인체에 있어서 바로 우리 인간은 직립을 한다라는 겁니다. 동물은 사족 생활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숙명이라 할 수가 있는 척추 문제, 또 배설하는 데 있어서 음식물이 즉각적으로 배설이 되지 않고 항상 우리 몸속에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원인으로는 어떤 장이 밑으로 하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직립을 통해서. 그래서 부패 발효에서 여러 가지 가스라든가 독극물이 몸에 흡수가 되는 데서 오는 여러 부분, 신진대사의 여러 부분들이 많이 발생을 하죠. 미국의 유명한 의학자분께서 동물의 사체를 한 2,000구 정도를 이렇게 해부를 통해서 연구를 했는데, 우리 인간과 같이 병이 나서 죽은 동물은 하나도 발견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물이 죽은 것은 결국은 수명을 다해서 죽었거나 자기네들끼리 싸우다가 다쳐서 죽는다든가 떨어져서 죽는다든가, 또 사람의 손에 의해서 총을 맞아 죽는다라고 했지, 동물이 당뇨가 걸려서 합병증으로 왔다든가 심장마비가 걸려서 죽었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아니고, 결국은 천수를 다 하면서 동물은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어떤 동물과 달리 적인 어떤 문명사회 속에서 우리는 이제 생존 경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관리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연 순리를 거스르는 이런 문명 생활을 속에서 결국은 스트레스 받으면서 사람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생활이 왜곡돼서 결국은 나타나는 정세를 병으로 보는 이 현대의학적 사고, 대정의학이 제도화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결국은 병이 나면 약을 먹게 되고, 약을 통해서 수명은 연장이 됐고, 그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굉장히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약에 의존하게 되고 고통스럽게 말년을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단식이라는 것도 결국은 자연적인 어떤 순리에 따른 하나의 요법이지 않습니까? 찼으니까 일단은 넘치니까, 과잉됐으니까 일단 배설해서 덜어내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심신수련의 자세로 자기 수양을 한다. 그래서 자연건강법을 평생 실천해서 이런 왜곡된 문제의 부분들을 미리 연애 예방을 해서 무병건강으로 간다라고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생활이 요법이기 때문에 결국은 뭐예요? 바른 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눕는 자세, 이 척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생활이 요법이기 때문에 평상에서 잔다, 경침에서 잔다, 좌우 측만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붕어운동을 한다, 모세혈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모관운동을 한다. 혈액순환의 운동력은 모세혈관의 어떤 흡인력이기 때문에 탄력 있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모관운동을 해주셔야 됩니다. 합작합척을 한다. 좌우 신경계를 바르기 위해서는 합장합척, 또 등배 운동을 통해서 산성과 알칼리의 체액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등배 운동을
하고 그날 여러 인간관계에서는 스트레스의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결국은 마인드 컨트롤을 해야 되는 거죠. 항상 부정적인 측면보다는 긍정적인 자세로 항상 자신을 관리해 나가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자연건강법이 굉장히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요법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유튜브를 통해서 소개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그런 이 건강에 관련된 이런 제도권의 어떤 의료 부분을 보게 되면은 거의 다 100%가 대정의학이지 않습니까? 20세기가 아니고 21세기 수명이 연장됐어요. 현대의학의 덕택입니다. 약이 발달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수명은 연장됐으나 결국은 증세를 완화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참 발달이 돼서 혜택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치유는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한 노년에 건강 문제가 크게 대두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왜? 말이 건강하게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집니다만은 나이가 들어서 건강하게 됩니까? 외국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도 의학의 역사가 700년 이상 되지 않습니까? 특히 독일 같은 경우는 약을 통해서 응급조치가 끝나면은 재활치료가 중요한 부분이죠. 그 때문에 이 자연의학 부분이 발달이 돼요. 50대 50 정도로 해서 결국은 의학자, 의사를 의대에서 자연의학 있죠. 그런 부분과 이렇게 병행해서 간다라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때문에 어떤 통합의학 같이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한국의 어떤 의료 실정이라는 것은 거의 100% 대정의학만 의존하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연의학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한국자연건강회가 70년도에 창립이 돼서 50여 년간 이렇게 국민건강운동 차원에서 이렇게 많이 교육을 통해서 보급해서 지금은 거의 대중 속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배님들의 양로가 지대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의료인이 아니면서 이런 건강 문제를 얘기된다라는 것은 어떤 자연의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을 대정의학적인 처방을 한다라면은 약사가 자격이 주어져야 되고 또 제도권의 의사가 결국은 진단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그러나 이 자연의학이라는 것은 결국은 누가 해주는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 하나의 실천할 수 있는 생활요법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이걸 한 30여 년간 이런 자연의학 부분을 갖다가 지도하다 보면은 제도권에 인턴 과정에 있는 의사분께서도 애국의 추세가 이런 자연의학적인 이런 추세이다 보니까 이런 오시는 경우들이 좀 들어 있습니다. 나는 치료는 의사가 되지 않고 교육은 의사가 되겠다라고 해서 또 여기서 교육을 또 체험을 받고 가시는 분도 계시고, 지금 애국의 추세이고 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배운 제도권의 교육만 가지고서는 좀 부족하다. 애국의 흐름이 그런 쪽으로 가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좀 정보를 좀 득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오시는 이런 한의 학계에서도 이런 부분을 많이 수용을 하고, 정보가 없기 때문에 외부에서 어떤 교육 의뢰를 받고 해가지고 가서 교육 지도하는 그런 부분을 볼 때 앞으로 이 한국도 머지않아서 이 자연의학에 관심을 가지고 수용될 날이 머지않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 먹지 않은 가운데서는 단식을 행할 수가 없지요. 물 먹지 않고서는 일주일 이상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음식을 먹지 않더라도 물만 먹고서는 거의 100일 이상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외국 예를 같은 경우는 단식의 최장기록이 100일이 넘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생수를 하루에 1.8리터 이상 내지 2리터 이상을 드셔야 되고,
이 감잎차를 드셔야 됩니다. 감잎 같은 경우는 어떤 비타민 C의 왕이죠. 그렇기 때문에 합성 비타민보다는 자연에서 얻어진 감잎차를 따뜻한 물에 우려서 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벌컥벌컥 드시기보다는 작은 양을 자주 드셔야 되죠. 그래서 단식 중에는 산책 중이거나 실내에 있다 하더라도 손에서 물이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물 안 드시고 단식은 다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께서는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단식은 물, 감잎차 하루에 1대 이상 내지 2대 먹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효소 단식일 경우는 효소, 한천 단식일 경우는 한천을 2회 내지 3회를 드셔야 되겠죠. 역시 장국도 2번 내지 3번을 드셔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힘이 없다 그래서 좀 힘이 없을 때 효소 한 잔 먹으니까 눈이 팍 떠지더라. 눈이 쑥도 같은 거지 눈이 툭 튀어나온다. 그렇게들 말씀합니다. 힘들 때 효소 먹으니까 등산을 하는데도 어렵다가도 힘이 바짝 난다. 그래서 너무 효소를 과잉한다거나 또 장국을 또 과잉해서 드신다거나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가능하면은 크게 피곤하지 않고 힘이 떨어지지 않을 때는 안 드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뭘 먹게 되면은 소화 흡수기에서 우리 몸이 일을 하지 않습니까? 안 먹게 되면은 내부에서 끌어다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이 청소가 되는 건데, 변떡 단식은 어떤 효소라든가 장국이라든가 한천도라든가 어떤 연분 같은 걸 드셨을 때 탄력감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또 많이 먹으면 더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은 아주 잘못된 거로 보시면 됩니다. 아침 저녁으로 항상 기상과 동시에 변통을 원활하게 해주는 통변제, 오후에 한 5시경, 저녁 6시가 식사 시간입니다. 그래서 1시간 전에 마금일 2알 내지 3알, 저녁 취침 전에 관장을 합니다. 단기 단식 같은 경우는 관장이라든가 이 복부 된장찜질 같은 그런 부분을 좀 생략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래도 어떤 질병이 있어가지고 질병 치유, 자연 치유 목적으로 해서 장기 단식, 힘든 과정일지라도 질병 치료 목적으로 하셔야 될 때는 그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같이 관장을 1번 내지 2번, 된장찜질을 매일같이 해주셔야 됩니다. 약으로도 되지 않고 고질병, 난치병일 경우 이런 자연치유, 자연의학을 통해서 질병 치유하고자 하시는 분들, 일개 같은 경우는 이 어떤 고통을 감수하면서도 어떤 의지력으로 극복해낼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단식 같은 경우도 그런 분들은 한 번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단식을 끝내고 나서 1개월, 2개월에 또 2번째, 2번 하시고 또 1개월 내지 2개월 회복하고 나서 또 다시 단식을 하고 철저히 준비식, 회복식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뭐 한천이라든가 장국이라든가 건강한 분들이 하는 이런 효소 단식이라든가 단기 단식일 경우는 뭐 준비식, 회복식을 그렇게 철저히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러나 질병 치유 목적으로, 자연 치유 목적으로 할 때는 철저히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단식 중에는 운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산책을 보통 30분 내지 1시간 이상을 항상 야외 활동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5번째, 그래서 항상 운동을 해준다. 단식 중에는 이 칫솔 사용, 장기 단식일 경우, 또 면도 여러 가지 손톱을 깎는다든가 그런 부분들은 좀 삼가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몸에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굉장히 예민해 있습니다. 세포 조직도 예민해 있습니다. 과민해 있어요. 그럴 때는 좀
조직이 조금 상할 염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양치질 같은 경우는 소금물로 해서 가글 정도로 해서, 아니면은 손으로 부드럽게 이렇게 씻어내는 정도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앵원욕을 하자. 단식 중에 목욕탕에 가가지고 찜질방에 들어가지고 땀을 흘리고 찜질욕을 한다. 그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냉온욕을 하셔야 되는 거죠. 냉탕, 온탕. 냉온욕에 대한 구체적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다시 검색을 해보시고, 제가 추후에 또 냉온욕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장년건강에서 방송 출연을 하면서 검색을 해보게 되면은 정보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냉온욕을 하시고 비누칠을 많이 하지 마시고, 피부는 흡수 기능도 있지만은 배출 기능도 있지 않습니까? 단식 중에는 흡수보다는 배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비누라는 것은 합성 제제 같은 것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샴푸라든가 굉장히 단식 중에는 음식을 먹지 않기 때문에 흡수 기능이 굉장히 강하게 나옵니다. 또 배출 작용이, 체내 독소가 몸에 있어 굉장히 배출 작용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누칠을 한다든가 샴푸를 사용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설사 머리라든가 또 우리 몸에 사용했다 하더라도 빨리 물로 샤워기를 통해서 씻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30초 이상 몸에 바르고 이렇게 문지른다든가 하는 것은 피해야 된다라는 거 하고, 찜질욕을 하는 것은 삼가해 주신다라는 거. 왜냐하면 우리 혈관이라는 것은 냉탕에서는 수축이 되지만은 온탕에서는 확장합니다. 그래서 냉온욕 같은 경우는 냉탕, 온탕을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혈관의 탄력성도 가져지면서 확장 시에 체내 독소가 많이 빠져나가요. 근데 찜질방 같은 경우는 뜨겁기만 하지 않습니까? 그럼 혈관이 확장돼요. 단식 중에는 혈액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만들어지지 않는 가운데서 공간이 넓어지게 되면 어때요? 빈혈 증상이 오죠. 혈액이 부족하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현현상으로서 여러 가지, 두통, 현기증, 잘못하면 앉았다 일어났을 때, 빨리 일어날 때는 결국은 뭐예요? 쓰러집니다. 쓰러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아주 젊은 여자분들께서 특히 좀 많이 쓰러집니다. 앉았다 자신도 모르게 바짝 일어나기 전에 그냥 자신도 왜 쓰러졌는지 모를 정도로 쓰러진다라는 거죠. 장기단식 같은 경우는. 그 때문에 그 부분 여러분들께서 조심하시고, 또 명현 현상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피부에 발진이 나타난다든가, 두통이 온다든가, 현기증이 온다든가, 복통이 온다든가, 구역질이 온다든가. 그래서 복통 같은 경우는 숙변이 떨어지면서 장벽이 예민한 가운데서 또 폐쇄되고 또 복통을 일으킨다든가, 또 피부로 발진이 됐을 때는 피부로 체내 독소가 빠져나오면서 여러 가지 오돌림과 같은 그런 증세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또 구취, 입에서 냄새가 지독스럽게 나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 한 예를 말씀드린다라 그러면은 아침에 산책을 하고 목욕탕에 이제 냉온욕으로 갑니다. 그러다 보면 단식을 하는 분들을 모시고 이렇게 가다 보면은 구취가 얼마큼 심한지요. 도저히 운전을 못할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때는 창문을 열고 고개를 내놓고 운전해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한 예를 말씀드리면은 부부 중에 이 남자분께서 이제 단식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단식 중에는 몸에서뿐 아니고 냄새가 엄청납니다. 근데 자신은 이렇게 냄새 난다라고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 몸에서 그렇게 악취가 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잠자리 중에 그 아내분께서 당신한테 무슨 냄새가 이렇게 나냐니까 갑자기 그러시니까 기분이 나쁘잖아요. 나한테도 무슨 냄새가 나냐. 그래가지고 굉장히 다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만은 냄새가 많이 납니다. 시골에서 살았기 때문에
각 옛날 같은 경우는 지금과 같이 수세식 화장실이 아니고 부세식이었지 않습니까? 바깥에. 그러면 그 화장실에 보면은 주기적으로 청소를 해야 되죠. 청소보다는 모든 농작물에 분뇨를 통해서 이제 거름을 했기 때문에. 그러나 어느 집에서 이게 똥을 푸지 않습니까? 그럼 평상시는 냄새가 없던 화장실이 똥을 붓고 해졌기 때문에 온 동네가 냄새로 진동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장이 꽉 차여 있는 상황에서는 냄새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그거를 배설을 시키게 되면은 묻혀있던 여러 가지 악신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부패 발효된 여러 가지 변해서 엄청나게 피부를 통해서도 나오고 여기 입을 통해서도 나오고 이렇게 뿜어져 나옵니다. 그래서 명현 반응으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제 두통이라든가 발진이라든가 현기증이라든가 여러 가지 복통, 구토 그런 부분 그걸 너무 겁나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어떤 약을 먹는다든가 병원에 간다든가 또 중단한다든가 하는 예들이 있습니다만 절대 걱정하지 마셔야 된다는 겁니다. 갑자기 몸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단식을 중단하고 회복식을 제대로 안 하고 그 다음날부터 보통식으로 갔을 때는 여러 가지 또 사고가 날 수가 있는 거고요. 또 갑자기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해서 약을 먹는다라고 했을 때는 중인 상황에서 우리 몸이 예민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약이라는 것은 굉장히 독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몸에 대한 어떤 이물질을 드셔서는 절대 안 되는 거고 차분하게 설사 중단한다 하더라도 시험이 미음에서부터 이렇게 점진적으로 회복식을 해나가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또 10번째 정감식이나 점증식, 준비식이나 어떤 회복식을 철저히 잘 지켜주신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단식은 실질적으로 굶으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굶는 것도 한 2, 3일 지나게 되면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보통 식할 때보다도 더 몸도 가볍고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회복식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유방임 상태에서 가정에서 단식한다라고 해서 거의 회복식이 거의 8, 90% 실패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누가 통제를 하지 않는 가운데서는 실패될 수밖에 없어요. 그 욕망을 자제한다라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식은 수없이 가정에서 성공적으로 했는데 회복식을 거쳐서 실패를 하고 계속 실패를 되풀이하다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집에서 단식을 하고 회복식을 건강원에 입소한 그런 예들도 종종 있다는 걸 아시면 됩니다. 우리 인간과 동물의 차이는 어떤 척추 문제, 그 다음에 숙변 문제, 그래서 리시 선생께서도 우리 인간의 숙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척추 문제 같은 경우도 생활요법으로서 평상 경침 사용, 붕어운동, 여러 가지 합장 합척을 통해서 평생 관리해야 되듯이 어떤 숙변 문제, 우리 직립을 통해서 장이 하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동물에 없는 음식 찌꺼기를 몸속에 지니고 살아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데서 오는 여러 가지 독소가 흡수가 되고 그를 통해서 몸이 탁하게 되죠. 혈액이 탁하게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대사에 문제가 오는 그런 부분을 주기적으로 이 단식을 통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척추 문제 같은 경우도 평상시 건강법으로서 관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항상 편리 위주의 생활, 마두 위주의 식생활, 그러나 건강할 때는 괜찮죠. 그러나 나이가 들어가면서 노화가 되면서 결국은 기능이 떨어지게 되니까 여러 문제가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대 제도권의 의사는 대정의학 전문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약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의학이 발달이 됐어요. 그러나 근본 치유는 안 되잖아요. 바로 병나지 않게 돼 있고 병나면 스스로 나을 수 있는 내면의 자연 치유력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동물은 윤리적인 생활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요. 인간은 이런 건강법을 알아서 평상시 관리해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래서 한국 자연건강의가 바로 이 역할을 50여 년간 해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제도권의 의학자분들께서는 하나의 전공 부분이 틀리지 않습니까? 그분은 그 영역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운 부분이에요. 또 한마디로 의사협회의 룰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자연의학 부분이 제도화되어 있지 않은 데서 이 한국의 어떤 건강 부분을 얘기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현실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을 이해를 하시고 내 건강은 내가 지킨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건강관리를 해나가시면 무병건강 장수를 누리실 수 있으리라고 확신에 맞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